다음은 공통질의 네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 부지 앞으로의 활용 방안이나 처리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정책이나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정종조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정말 국민을 속인 겁니다. 도대체 후보자들이 표를 넣기 위해 가지고 오만 장난을 다 한 것 같아요. 해군교육사령부가 관공서입니까? 일개 국가의 전략기관입니다. 어떻게 이게 교육사령부가 고성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돈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절대 자기 군수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저 군수 자리에 앉으면 절대 그까지 안 넘어갑니다. 밝히겠습니다. 이 해군교육사령부에 포함된 사람들 국민 앞에 고개 들면 안 됩니다. 도대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활용 방안은 솔직하게 얘기를 합시다. 이거 살 사람 없습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단 하나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이 해교사령부에 관련된 사람들 자기들이 봉급을 내가지고 사도록 하든가. 응? 그래 안 하면은 이거 10년, 20년 앞으로 내다봐보고 나무 심어가지고 저 갈모봉처럼 그렇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기 군수 제가 올 때까지 어떤 분이 된 건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정말 국민의 아픔을 가슴으로 생각하고 정말 10년, 20년을 바라보는 정책을 세우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하응열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교사 부분의 전체가 88만 평인데 그중에 군에서 매각이 한 44만 평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체육공원을 한다고 해서 4만 평이 빠졌고요. 잔여 부지가 한 40만 평이 남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해교사 부지는 우리 개발촉진지구로 해서 한 100억 원을 투자해서 고성생활 체육공원을 조성할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4인 야구장, 리틀 야구장, 운동장, 오락시설 등 마음 스포츠권으로 개발하는 것에 동의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인 야구단은 고성권에도 8개 팀 이상 운영되고 있고 인근 창원시에는 191개 팀 5,500명의 4인 야구단이 있지만 창원 자체 야구장이 없어 학교 운동장을 빌려 쓰는 상황이기에 우리 고성에서의 4인 야구장 건설은 야구 관련 산업이 발달과 고성으로 인구를 유입하게 하여 각종 수익 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개발 촉진지구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마장이라든지 수목장 용지로 활용한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편백나무를 심어서 산림욕장, 힐링의 관광 코스로 만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하태우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용 부지 매입 사건은 한 지도자의 판단력 부재, 오만과 독선 행정이 부른 정책 실패이자 예산 낭비 사건입니다. 해교사 고성 유치는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항열 군수가 진해 해군교육사령부를 유치하겠다고 선언한 2005년 2월은 이미 국방부가 해군교육사령부 이전 계획이 없다고 밝힌 때였고 그 당시 이미 진해 시내에서 진해 시내로 옮기기로 예산 책정까지 다가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기 지역의 유치를 희망하던 속초, 해남, 전국의 10여 개 지자체가 중단을 냈습니다. 유치 중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수는 마치 고성군에 유치되는 것처럼 군민을 해독하여 유치 전담 부서까지 만들고 국민의 피 같은 돈 100억 원이나 들여서 활용 가치가 없는 땅부터 마구잡이로 사들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항열 군수가 왜 국방부가 이전 계획이 없다고 명백히 밝혔는데도, 그리고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전 계획이 없으니 중단하라고 요구했음에도 군민을 해놓고 100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땅을 사들였는데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 때 표를 넣으시켜 유치 공약을 했다면 땅만 묶어놓으면 됩니다. 왜 돈을 들여가지고 땅을 삽니까? 저는 이 이야기만 나오면은 정말로 원망스럽고 때로는 화가 치밀기도 합니다. 군 의회는 어땠습니까? 고성군 의회는 제동을 걸기는 그냥 따라서 춤을 추고 장단을 맞추고,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하항열 후보 군 의장 때 일입니다.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군수가 집행하는 것을 예선 승인해주고 행정의 신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티고 버티다가 이항열 군수가 2007년 8월 포기선언을 하고 나서도 또 이 땅을 무슨 산업단지로 만든다느니 골프장을 조성한다느니 다이노스, NC 다이노스 야구 연습장을 만든다느니 가문 이슬 군민이 또 해놓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니까 땅을 매각해서 이제 반쯤 팔았습니다. 반쯤 팔았는데 그 돈이 지금 그 100억에 대한 이자분 한 40억 하고 지금 남은 거 하고 한 50억, 90억이 지금 손실분으로 고스란히 고성 군민의 헬세로 지금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거요. 그리고요, 저 해군 교육사령부 유치용 땅 저걸 조금 이따 다시. 네, 다음 이상근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 소육사령부 부지 관계는 정말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끄집어내기 참 부끄럽습니다. 제 자신도. 그때 제가 그 당시 해군대학에 조수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항을 제가 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그걸 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정치하는 게 정치가 이렇고 난 그런 부분에서 한심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해군조육사령부 부지를 우리가 이항열 군수가 사실 면제부를 받으려고 하면 민선 3기 때 이미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 네 번 중에 너르무지 군수가 내가 해결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무책임한 그런 참 지도자의 행동이고, 그런 무책임한 하나의 정책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럼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무조건 비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성관광공사를 제가 앞전에 설립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관광 설립에서 전문가들 의견과 국민들에게 활용 아이디어를 공부해서 이걸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도에 이제 도지사 새로 이제 선출이 되시면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고성관광공사에서 직속으로 관할할 수 있는 당포 엑스포와 해교사 부지, 그 다음에 남포항, 그 다음에 삼산 하일, 그 다음에 쌍조감 공영박물관, 또 우리 고성 스포츠파크, 이래가지고 저는 통합을 해가지고 관광공사를 설립하려고 하거든요. 이 부지에 포함되어 해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방법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하태호 후보님께서 또 지적을 하셨지만은 이 부분은 우리가 참 사실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그 당시 당사자 되시는 분들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럼 그분은 좀 앉아가지고 이거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앉아가지고 스포츠 뭡니까 기존적으로 다른 분들이 도에서 나열했던 그 조항들을 지금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 이거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민들을 아주 약하게 보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자기 지도자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해결하겠습니다. 고성관광공사에 편입시켜 가지고 이 부분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래 피드백 확실하게 고성경제, 고성관광 문화를 선도하고 경영 수익 사업을 창조할 수 있는 피드백을 여기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게 대안 아닙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상으로 공통질의 시간은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각 후보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핵심 공약을 들어보고 또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까지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시간이 오늘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내세우는 그 공약에 따른 구체적 예산 방안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하항열 후보자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핵심 공약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고성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최고의 공동도시이자 경남 50년 사업인 조선해양도시를 넘어 첨단 항공우주에 이르기까지 고성 100년을 책임질 미래 비전을 찾는 신성장 동력에 주력하고 그 근본에는 국민이 우선이 되고 안전 시스템이 갖춰진 내 고향 고성을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첫째, 항공산업은 매년 4%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미래 전략 산업이며 경남은 현재 우리나라 항공산업 매출액의 81%, 종사자의 68%를 점하고 있는 거점 지역입니다. 특히 항공산업은 경남도에서 미래 50년 전략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국비와 군비의 확보가 매우 용이한 산업으로 군비는 최소화하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할주로 조성, 항공전문교육원 설립, 항공우주단지 조성 등으로 우리 고성을 항공우주 산업의 배후 도시가 되려 합니다. 두 번째, 조선 산업 분야는 조선 경기 불황에 따라 조선 특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정부로부터 해양 플랜트 산업의 유치 및 지원을 받아 해양 특구로 변경하고 양촌 용정지구를 대기업이 인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룡 엑스포와 연계한 힐링 관광 산업을 추진하여 엑스포 이후 공백 기간에도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중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성군 개발 촉진지구에 5년 동안 총 41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으로 빛과 연계한 지역별 테마 도시를 계획하여 고성 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생태환경농업의 자생력 추진과 한우 수정란 센터를 활용하여 농축산 농가의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과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찾아오는 훈련팀의 수요자 중심의 편의시설 제공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훈련 장소로 만들어 천혜의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고성군이 스포츠 메카로 거듭나고자 스포츠 마케팅에 주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 추진하고 더항포 관광지 등 국내 관광 명소의 군민 우대 할인 혜택을 적용한 군민 천원 입장제를 실시하여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강백세공원 추진, 친환경 수목 장립, 조성, 노인 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지원 등 우리 고성 군민에게 그런 복지 혜택. 예, 다음은 하태우 후보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군수가 되면 1차, 2차, 3차 산업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국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우선 고성의 기본 산업인 농축수산업의 육성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고성농업을 요즘 정부가 한창 장려하면서 화두가 되고 있는 6차 산업의 개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더하거나 곱한 개념이 6차 산업인데요. 농업 분야도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유통 판매 분야를 융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고성은 농축수산물이 골고루 생산되어 1차 가공 원료를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을 살려서 친환경적 농축수산물 가공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축산물 판매 유통 수출 전문 법인인 가친 고성유통을 운영해서 농축수산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로 개척과 판매 수출은 주 고성유통이 대행하도록 해서 유통비도 절감하고 소득 증대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찾아오는 고성
머물다 가는 고성, 돈을 쓰고 가는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고성에 사람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축수산물이 우리 고성에 골고루 나는 이점을 이용해서 먹거리로 한번 승부를 걸어본 적도 합니다. 남해 안으로 사람은 많이 몰려오지만 그냥 보고 스쳐 지나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비로 개발될 남포 국가항이 있고 신을리, 남산, 철둑 이를 연결을 해서 먹거리 타운 중심의 친환경 관광단지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성시장을 낭만과 문화 콘텐츠가 있고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 살거리가 있는 주말 관광 문화 고성시장으로 만들어 이래가지고 외지인이 찾아와서 먹고 자고 즐기고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특히 고성군에서 무료로 부산, 마산, 울산, 창원, 전주 등지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외지 시장 방문객들이 대거 몰려와서 먹고 자고 즐기고 가도록 돈을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상근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 뭐 군수 후보자들이 12년짜리 공약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4년, 8년, 12년. 저는 4년짜리 공약하겠습니다. 보통 군수분들이 보면 보통 뭐 장기적인 공약을 합니다. 그 공약, 그건 실현될 수 없는 공약입니다. 농축수산업의 문제는 공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 정책에서 군에서 국가에서 이거는 구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 예산이나 그 어업 예산을 수산업 예산을 적절하게 재정을 해야 됩니다. 골고루 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공약을 내시는 분들은 참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무상버스를 운행하겠습니다. 무상버스. 제가 무상버스 운행하려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럼 국민 정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그 지역에 있는 노인들한테 국민들한테 버스를 무료로 타게 만들겠습니다.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예요. 그 재원은 확보됩니다. 어떻게 확보? 11억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비 해가지고 손실보상, 뭐 적자 노선 보상 10을 해주고 있습니다. 총 드는 비용이 30억 드는데요. 19억은 어떻게 하냐 재원을 내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느냐? 우리 군의 그 예산을 지정한 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금고 예산의 이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이율의 기간을 조정하면 19억은 20억은 충분히 확보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그 군내 무상버스를 실시하고 국민들한테 편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종적인 정책이 뭐냐면 고성시장 활성화입니다. 그 면민들이 무상버스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시장에 오시면요 고성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사람이 밥을 끓습니다. 그러면 고성시장 경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고성업 시장 두 개를 저는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고성관광공사 설립하겠습니다. 그건 아까 뭐 제가 그 말씀을 확실히 드렸죠. 예. 그리고 셋째는 고성 노인 인구 노령화를 대비해 가지고 여기서 그 주거 공동제 노인들이 참 같이 좀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거 공동제를 제가 만들고 그리고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을 활용해서 식사 도우미 제가 파견해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우리 인재의 땅 아니고 고성에서 그걸 하겠습니다. 우리 그 교육발전기금 200억 조성해 가지고 우리 애들 있잖아요. 중학교 애들 무상 교복 있지 않습니까? 무상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실질적인 공약을 합니다. 제가 4년짜리 공약입니다. 그거 지키지 못하면요, 저는 두 번 해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고성구민의 양심을 믿습니다. 고성구민이 제가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고성구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4년짜리 공약만 확실히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고성시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구체적인 공약입니다. 그게 고성시를 만드는 조건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조건을 알고 있어요. 조건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으로 정종조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로서 책임질 수 있는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파크 조성 10만 인구 도시 군수가 만들 수 없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성의 국민들이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고성의 60%는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
세계 강국치고 1차 산업이 강국이 아닌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 경쟁력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과 우리는 경쟁력이 20%밖에 안 됩니다. 내년 중국 FTA 일어납니다.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정치가들 행여 못합니다. 무역회사 출신 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제 경쟁력 키우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축수산물 살 길 없습니다. 농산물 지어봐야 돼지 속해봐야 몽키라 그러고 못합니다. 이 사람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절대 자기 군소의 목표가 있다 그러면은 1차 농산물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해내겠습니다. 둘째, 해외 기업, 해외 자본 유치하겠습니다. 조선특구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12년을 돌이켜가지고 정말 조선특구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면 고성은 이만큼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피스텔 지은 사람들 유령의 집입니다. 고성에 자라가지고 대학을 나오고 충분하게 도시에 직장을 얻을 수 있지만 농사 짓고 부모들 모시려고 조선소 다닌 사람 지금 실업자입니다. 그 책임 누가 집니까? 저 정종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자리 탐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석에 증거를 걸고 책임을 지는 군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이거 조선특구 사업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 비핵 조사해야 됩니다. 도대체 비핵 면적이 얼마고 비핵 금액이 얼마인 것도 조사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산업 비행기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으면 쉬운 말로 감홍식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저는 정책 아니고 행정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저 군수자리 앉을 것 같으면 지금 돈 벌려고 공장도 아닌 사람이 땅 사는 놈들 많이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 답변 시간을 활용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어쩌면 이 시간이 가장 불꽃 튀는 각 후보자들 간의 토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토론 방식은요, 각 후보자들에게 10분씩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질의와 답변 그리고 반론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최대한 질의는 짧게 그리고 답변자는 그 질의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신상에 관한 비방은 되도록 삼가해 주시고 각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현안 문제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집중 토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질문이나 답변이 너무 길거나 또 질의에 대해서 벗어나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일부 간섭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하태호 후보자께서 10분 동안 활용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항열 후보께 묻겠습니다. 해군 교육사령부 부지용 땅 가봤습니까? 한번 가서 봤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해 해군교육사령부 부지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 샀지 않습니까? 그 땅 한번 가봤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좀 질문을 해주시고 종합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바로 답변 요하면은 바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문 또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그 땅을 샀느냐고요? 아니 그 땅에 가보셨느냐고요? 가봤습니다. 예.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아까도 제가 시간이 가니까. 네,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빨간 부분은 매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또 4인 야구장을 할 것이라고 4만 평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장강 MNT 또는 기업에서
한 10만 명 정도를 구입을 해놓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땅이 왜 지금 활용이 어렵느냐 하면 땅을 띄엄띄엄 사놓고 그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솔직해져야 됩니다. 또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저 땅 아까 정종조 후보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활용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가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하항열 후보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유치 선언을 하고 이항열 군수가 그것을 진행할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어느 위치에 있었습니까? 네, 군의원하고 있었습니다. 군의회의 기본 책무는 뭡니까? 네, 군정을 잘 감시하고 또 우리 낭비성 예산을 그렇게 줄일 수 있도록 의정 활동해야죠. 아, 말씀 참 잘하시네요.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예상 낭비가 예상되고 정책 실패가 예견되고 하는데 군 의장으로서 군 의원으로서 뭐 했습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길게 하지 말고 그 견제를 했느냐 감시를 했느냐 그 역할에 충실히 했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간단하게 지금 답변을 해주시고 덧붙여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의회가 제대로 감시 견제만 했다면 오늘 같은 이런 불행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하항열 군수도 하항열 그 군수 후보도 동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 의장은 의회 운영을 공정하게 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성 국민의 이해를 절충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군 의장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당시에 봉동리 해안면 봉동리 골프장이 조성될 때 우리 이항열 군 의장께서 그때 당시 하항열 군 의장께서 골프장 추진위원장을 했습니다. 그 골프장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군 의장이란 자리는 고급 승용차도 주어지고 의원도 비서도 한 명 주어지고 기사도 주어집니다. 국민의 헬세로 군 의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의 헬세로 군 의장을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가 상충되는 골프장 추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공인의식이 어슴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군의회 의장이 골프장 추진위원장을 맡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태 후보님, 제가 어떻게 질문 중에 생각하십니까? 죄송한데 지금 어떤 질의의 논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질의할지 그러니까요. 예, 바로 질의해 주시고 다음 답변 듣고 알겠습니다.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군의회 의장으로서 골프장 추진위원장 맡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을 좀 주겠습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사실 군의원 되면은 저는 그랬습니다. 군의원을 하게 되면은 뭔가를 해야 된다. 지역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해안면 출신이기 때문에 해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체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다항포 관광지 활성화, 골프장 유치, 옥소 온천 개발. 그래서 우리 해안을 관광 단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욕심을 했냈습니다. 그 한 가지 엑스포 제가 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그 두 번째 골프장. 하항열 의원님. 답변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골프장 추진위원장을 맡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면 골프장 유치 추진위원장을 맡은 것은 제가 자청했습니다. 왜? 우리 지역에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유치위원장 하려고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꼭 민간인이 하게 되면 돈을 얻어먹어요. 그 중간에 가다가 구속되고. 그 다음에 이걸 끝까지 해야 할 사람이 해야 된다. 나는 군의원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할 수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유치할 그 당시에는 나는 군의회 의장이 아니었습니다. 군의회 의장이 아니고 군의원 시절이었습니다. 군의원 하다가 제가 군의장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그게 승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군의원이 골프장 위원장을 추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군 의장이 됐으면 당연히 그만두시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해야죠. 근데 어떤 그 생각을 공인 의식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골프장 그 조성되고 나서 해하면 그 일대에 발전기금 30억 받기로 그 합의서를 쓴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돈 다 받았습니까? 네, 그것은 뭐 다시는 그런 말씀인데 전체가 30억 발전 기금을 받기로 했고 15억은 직접적으로 그 안에 피해를 보는 마을에 15억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15억은 우리 해안면 발전 기금으로 만들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5억 중에 2억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칠관 회장의 이야기는 앞으로 15억뿐만 아니고 고성군 전체 발전기금, 교육기금 좀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기업이라는 게 자기들이 한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하지만은 기업의 어떤 행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기업도 살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전체 15억의 발전기금 중에서 2억이 통장에 들어와서 우리 최치한 회장 때도 정말 원망스러워요. 설명하지 마시고 하지만은 어떻게 집행이 지금은 됐다 안 이제 됐다 받아냈다 안 됐다만 말씀을 하시면 되지. 거기에 자꾸 부차적인 설명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자꾸 경과되니까. 다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성신문 지난 5월 23일자 이 고성군수 후보 이 소개란에 보면은 하학열 후보는 세금을 480만 5천 원을 체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 그 28만 원 체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뭐 세금 뭐 거의 뭐 저 체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제가 요 토론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 저 공고문을 보니까 세금 체납한 것이 없다고 전부 다 해당 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보물에 있는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하고 그때 접수했던 선관위에 후보 등록할 때 접수했던 자료하고 일치해야만 되는데 제가 상식으로는 왜 이 부분이 세금이 그 체납 부분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유와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그렇잖아도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머니 이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어머니 세금인데 2013년도 기속 소득세입니다. 이걸 제가 근래 바빠가지고 내지를 못했어요. 제가 1년에 세금을 따져보니까 한 5천만 원을 냅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네. 왜 이것이 그래서 맞지 이게 않냐 이 말입니다. 그 뭐 저 아마 어머니 세금이기 하시는 게 때문에 아니고. 어머니의 세금이기 때문에 아마 누락이 됐지 않느냐. 저희 세금만 이렇게 청구를 해서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저희한테 부과된 세금이 내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세금을 안 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왜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가 접수할 때하고 이 공보물하고 다르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이 어머니 그 세금이 고지서입니다. 오늘 납부한 것인데 이게 어머니 세금이 아마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누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 다시 따져보기라고 이상근 후보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4년 그 공약하신다고 그랬는데 10만 고성도시 고성시 4년 동안 가능합니까? 예, 뭐 질문 잘 해줬습니다. 그걸 질문을 안 하실까 싶어가지고 내가 걱정을 했는데 잘 해줬습니다.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역대 군수들은 인구 10만을 증가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성시를 승격시키겠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저는요 고성시를 승격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성시를 승격시키는 조건이 뭡니까? 일단 고성읍을 인구 5만 행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안면이 모일했자 빛날랐답니다. 사실 당포가 절에 있는 저런 상황 때 세 번이나 엑스포를 했는데도 그 적막한 그런 어둠과 적막한 그런 또 거리를 보고 나는 참 사실 한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역대 그 군수를 하신 분들 그리고 또 위원을 하시면 뭘 했는지. 그래서 저는
이상근 후보님, 제가 지금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사실은 경과했는데 제가 조금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 질문 주도권이 이상근 후보님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답변하고 질의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이상근 후보님의 상호토론 10분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뭐 질문 세 후보 계시는데 사실 질문하기 참 사실 뭐 아까 그 하한길 후보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그 하태 후보님께서 뭐 그 질문을 구체적인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정동주 후보님은 사실 아시다시피 야당 후보로서 정체성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할 게 없어요, 제가 예. 정동주 위원님한테는. 그리고 하태 후보님은 사실 저도 이분이 사실 뭐 다른 아무 혐의 없는 분이거든요. 혐의 없는데 사실 일 한 것도 별로 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분한테 두 분한테는 사실 질문할 게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뭐저 하한길 후보님한테는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까 그 해군 교육사령부 부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공용 그 당포 그 골프장 뭐 30억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다른 뭐 또 여타 뭐 그 문제들을 내가 질문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질문을 제가 특별히 드릴 건 없고요. 그래서 내가 하한길 후보한테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한길 후보님께서 군의원에 있었습니다. 저분이 도전공장을 하셨어요. 도전공장을 하셨습니다. 다 아시죠? 도전공을 하시는데 그 당시 한창 수입쌀 관계 때문에 엄청나게 그 고성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농민 단체나 농민들이 반발이 일었습니다. 그때 한길 후보님 정비소에 수입쌀이 저장이 됐다는 때였습니다. 그걸 보니 신문에도 났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그 농민 단체 그 정비소 앞에가 대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묻고 싶은 뭐 2005년도의 문제지만은 그 당시 제가 뭐 공인이 아니고 그 당시 한길 후보님께서 공인이 아니고 또 사인 그 당연인 것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위원을 하셨거든요. 위원을 하시고 자기는 뭐 농민 문제라든가 농촌 뭐 문제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왜 그런 이중적인 그런 행동을 하시는가 싶어가지고 저분이 참 집안도 좋고 다 보면 그 좋은 가정에 자란 분입니다. 이상근 후보님, 예. 제 질의를 요약해서 짧게 예, 그래서 답변을 듣고 다음 반론해 그 주시기 당시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길 후보님께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뭐 질문이 저한테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정생활 12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도 많이 했고 환경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면은 또 잘하는 점도 있고 잘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오늘 세 분 후보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그런 부분을 저는 따끔한 충고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가해를 말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서 앞으로 우리 고성군을 어떻게 미기 살릴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쌀 수입을 어무 물량 도입 물량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장에도 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는 또 수입 물량 관계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죠.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의 분들 오셔서 저희 공장에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이 물량 갖지 않겠다. 수입하지 않겠다. 우리 공장에는 우리 공장과 창고에는 가공과 보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제가 기록에 의하면은 2005년 그 이후로 다른 시군에는 다 저장하고 가공 다 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물론 손실이 있겠지만은 근 10년 동안 수입 물량 일철 우리 고성에 아예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가공도 없으니까 가공 못 하죠. 그렇지만 다른 시군은 다 했어요. 이런 부분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뭐 농민들이 그런 아픔과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제 농민 토론 때 분명히 했습니다. 안태한 우리 그 회장이 물어볼 적에 관세화해서 수입하는 게 어떻게 했냐? 저는 반대다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살은 지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들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참 말씀은 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 사실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앞으로 군수가 되실 분들이 사실 도덕적으로 뭐 저도 뭐 사실 살다 보면 흠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흠집이 있고 이해 못하는 그런 흠집들이 있죠. 과거를 묻지 말자 샀지만 과거 묻지 말자는 거는 옛날 유행가 소리고 사실 반면 조사를 삼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그 고승 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 지도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군수가 깨끗하고 도덕이 깨끗하고 해야만이 앞으로 군수가 돼가지고 다른 데서는 어떤 기왕이 오고 하더라도 그걸 물리칠 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항열 후보님께서는 보면요, 사실 참 뭐 거정 활동도 참 계속 하시고 도의원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보면 뭐 다들 그 뭐 제가 저 이야기는 아니고 주위에 들려온 이야기들이 그 뭐 한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 당시 군의원을 하시면서 그런 문제되는 부분이 해결하시고 깨끗하게 뭐 사과하고 해결을 넘어가서 꾸준하게 자기가 참 의정할 대하시면 우리가 전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문제점이 드러나고 이번에 세금 체납관계 문제도 그렇습니다. 체납관계 문제 이거는 법적인 문제지만 이것도 도덕 같이 적용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쌀 도정 그 수입쌀 저장 문제는요. 그런 법적인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도덕적인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중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한 부분이고 뭐 지도자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오래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문제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정용조 후보님. 야당 아까 제가 그 야당 후보의 정체성이 제가 참 약하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분명히 말씀드리죠. 진짜 새정치민주당 맞습니까? 말씀드리죠. 예. 예, 저 정치가 아닙니다. 당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사학가입니다. 왜 이번을 달라는 얘기를 묻고 싶죠, 그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계시는 분 비 오는 날 저 군수 기자회견 할 때 오신 분이 계시는 거 모르겠습니다만,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줘. 시간이 작하고 하니까. 예, 어떻게 간단하면 대답할까요? 왜 예, 아니 원하는 대답을 해줄 테니까 예, 야당 국가에 후보가 놓고 진짜 야당 후보 맞느냐 이 말이죠. 야당 후보요? 예. 야당 후보의 공천을 받을 정도 야당 후보가 되느냐 이 말이죠. 예.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개 당의 후보로 추천을 받았는데 기왕 이번은 일본 야당을 달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달았습니다. 정체성 같은 거 예.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당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럼 무소속을 넣으셔야지. 예? 무소속을 넣으셔야지. 무소속 놓을 것 같으면 어떻게 국민의 아픈 마음을 갖다 전하겠어요? 이분을 달아도 맹식이 비 오는 날에 군청 앞마당에서 예. 정당 공천제가 없다고 기초정당 폐지를 주장하셨던 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무소속을 넣었습니다. 그럼 무소속으로 넣으시면 됐지. 참 야당 후보로서 넣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참 보니까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많더라고요. 예, 저도 말씀드리죠. 정말로 우리 이상은 씨가 새누리당에 공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은 무소속으로 나가겠어요? 우리 좀 솔직히 얘기를 합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요 처음부터 새누리당 공천 받을 생각을 아예 안 했습니다. 예, 그래도 하태호 후보님 참 여기 참 정치 그동안에 참 역정도 참 많았고 했는데 예, 이번에 참 그 다시 이번 군수 출마 후보로 출마를 하셨는데 그동안 4년 동안에 여기 오셔가지고 뭐 하신 게 뭐 있습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4년 동안요. 예. 4년 동안에 국민들 만나 가지고 앞으로 고성의 미래 성장을 어떻게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 고민하고 연구하고 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저번 선거 때 사실 2등을 했죠. 예. 근데 1등 하신 분하고 그 당시에 뭡니까 프로테이지가 한 40% 이상 차이 났다고 보거든요. 그러지는 않았고요. 제가 득표했던 거는 21%였습니다. 예, 21%. 그다음 그러니까 40%가 차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한
그때 이항일 군수 한 40몇 프로 했으니까 한 20몇 프로 차이 났습니다. 예, 그래가 지금 뭐 자기 2등 했다고 지금 자꾸 좀 2등은 2등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2등 맞죠. 예. 그 왜 등수를 가지고 그 시비를 겁니까? 2등 사실은 맞는데 뭐 그렇습니까? 예, 뭐 한번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종조 후보께서 10분간의 주도권을 쥐고 상호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태우 후보님께 질문 전에 굉장히 제가 칭찬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들을 두 분 두고 계십니다. 아직 결혼 안 했다 그러면 필히 결혼할 때 청첩장을 보내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지금 세 번째 출마를 했죠. 예. 예, 제가 만나본 하태우 후보는 정말 많은 식견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운이 안 돼가지고 군수자를 못했는데 이번에 군수가 된다 그러면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하고 싶은 정책을 얘기를 해주세요. 군수가 해야 될 역할이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고성 발전 전략을 잘 만들어서 중앙에 가서 사업도 많이 따오고 돈도 많이 가져오고 재정 제도가 낮은 이 고성군에서 해야 될 군수의 역할이 첫째 그거고, 두 번째는 군수가 국민을 만나는 일에 그리고 민원 처리하는 일에 어렵고 억울한 점을 들어주고 개선하고 하는 일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군수가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국민과 만남의 날을 가지겠습니다. 친하다고 먼저 만나주고 덜 친하다고 뒤에 만나주면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정하지 않으니까 어느 특정 요일을 정해서 그날만큼은 접수 순서대로 우리가 은행 가면은 또 그 대기표를 받듯이 접수 순으로 해서 고성 국민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어려운 점, 억울한 점 들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너무 말을 많이 해버리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상근 후보님,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근이 후보님 될 것 같으면은 어떤 정책을 국민을 위해서 펼치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만 해주세요. 저는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년짜리 제가 군수가 8년, 12년 군수가 아니라 4년짜리 군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4년짜리 군수는 피부적으로 체감이 느끼게끔 하는 그런 공약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첫째 행복하게 만드는 그리고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고성군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항일 후보님,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럽니다. 선거는 전쟁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쟁이라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 후보들 경쟁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고성을 이끌어 가는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항일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원, 도의원을 지낸 게 군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의원 도의원을 지낸 것이 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자격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찐빵에 초콜릿 반다고 초코파이 안 되죠? 우리 항일 씨 정말 깨끗한 군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를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가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말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정치인은 군의원과 도의원 또 군수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다 보면은 또 어찌 보면은 우리 홍준표 지사도 그렇고 야당 후보들이 민주화 운동하다가 많이 잡혀가고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다가 예,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 정종조 고성에 온 지 5~6년밖에 안 됐습니다. 정종조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국민을 아끼고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은 저 경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 억울한 게 있다 그러면 정종조는 스펙이 없습니다. 군의원, 도의원 스펙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성 국민들이
군의원 도의원을 한 걸 엄청나게 경력으로 생각을 해요. 저 그렇게 생각이 않습니다. 군의원 도의원을 하면서 정말 국민을 위하여 고성을 위하여 일할 때는 성업적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경력입니다. 그러나 180억 적자를 낸 군의원 도의원이 그게 어떻게 경력입니까? 그거는 솔직하게 국민을 괴롭힌 내용 증명서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뭐 나머지 시간 질문-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 아니, 그 괜찮습니다. 마지막 우리-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열 후보께서 하고 다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무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안 하겠습니다. 예. 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저는 12년 동안 군의원 두 분과 도의원 한 번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또 의장직도 했고 했습니다. 정말 해교사 부지라든지 또는 골프장 문제 저는 온몸으로 다 했습니다. 뒤로 물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해난이 생기면 그 제일 앞장서서 제가 리드를 해 나갔습니다. 거기에 나한테 욕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면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내 몸을 숨긴다. 그거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골프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생각은 그때만 해도 이런 조선특구와 어떤 부분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 어떻게 발전시키냐 밤새도록 고민한 결과 그때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성군이 지금 5만 6천입니다. 이 고성군이 10만 도시 되려고 그러면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5만 6천 구민이 모두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고 힘을 뭉쳐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군의원하면서 도의원하면서 앞장서 왔습니다. 민원 해결하러 들어가면은 2번, 3번 아파트 찾아가고 집에 찾아가서 민원 해결하고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5만 6천의 하나하나 살림을 다 챙겨야 됩니다. 농민들 3만 3천 명의 농민 그 하나는 어떻게 사는지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밥벌이를 한다. 그럼 그 안에서 서로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기 위한 어떤 그런 또 알력관계가 있고 브루베리, 고추 작목반, 또 생명환경농업과 간행농업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서로의 어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걸 더 조정해야 됩니다. 후보자님, 그 지금 상호 토론 시간이니까 다른 후보자에게 바로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세 분의 토론자들은 정말 상대 후보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이번 선거에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태호 후보께서도 정말 우리 고성군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을 가지고 출마를 했고요. 또 이상건 후보님께서도 그동안에 우리 당에 또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여의도 연구소 가서 우리 고성군의 어떤 그런 사항을 전달하셨고, 하지만 지금은 또 무소속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정정조 우리 후보님, 만화방초 우리 고성 맹물 아닙니까? 그 맹물을 만들었습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어느 누가 군수가 되든지 간에 이런 우리 내 후보가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 정책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다 하나하나 취합해서 어느 후보가 되든지 간에 좋은 정책 취하고 또 어려운 부분 서로 타개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해야만이 우리 고성군이 발전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건 후보님께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정세 없는 무상버스 실현하겠다. 또 중학생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정세 없이 어떻게 무상버스를 실현한다는 건지 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정세 없는 무상버스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교복 구입비 지원을 해주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예산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신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30억이 버스 시 18대가 운행하는 예산이 1년 예산 30억입니다. 11억을 국도비 지원을 합니다. 19억을 지금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정시 없이 마련하겠다는 건데 그거 없이 어디 구상을 하겠습니까? 아까 19억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농해 지부장도 계십니다만은 그 우리 그 지정 권고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지정 권고에 우리 예산의 이유를 조정하면 돼요. 그래 일단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항인들께 제가 그 하겠습니다. 행복교통 카드 기부금을 제가 그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법인화되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일반 우리 국민들이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이요. 제일 먼저 관문이 버스입니다. 승강장입니다. 버스도 앞으로 형태를 줄여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어르신들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을 만들고 터미널을 또 아주 예쁘게 꾸미 그게 또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주면 됩니다. 재능 기부라는 걸 활용하면 되고요. 우리 관심만까지 예정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택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버스 다 타버리면 택시 그러면 어떻게 하냐? 택시 또 보조금 지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관문입니다. 우리 관문의 고성 터미널을 전국의 최고의 터미널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또 승강장 아주 아름다운 꿈과 희망이 있고 아름다운 승강장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고성군을 보고 택시를 타고 싶고 버스를 타고 싶도록 그렇게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조달하는데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후보님께서 경직성 자금을 줄이면 된다라고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경직성은 많지요. 지금 보면요, 저도 위원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요 경직 자금 많이 씁니다. 그 찾아내면요, 그거 가지고 그 국민버스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 경직성 경비 자체를 그건 진짜 부동산 지경이 붙으면 그걸 찾아내 가지고 그걸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른데 골고루 재정을 배분하는 예산을 배분하는 그런 편성할 겁니다. 후보님, 경직성 예산이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경직성 아닙니까? 불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불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우리 후보님께서 좀 잘못 알고 계세요. 그 경직성 그 예산이라는 것은 국방비 또는 국가의 세출 예산 중 법률이나 확정된 정책 방침에 따라 지출 규모나 방법 등이 미리 정해짐으로써 감축 여지가 없는 경비를 경직성 자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그거는 국방 예산이라든지 또는 그 정책 결정이 돼 가지고 들어가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감축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경직성 자금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좀 우리 후보님께서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도 경직성 예산에 대한 하 후보님, 제가 이야기하는 경직성 예산이라는 게 하 후보님도 의정 활동을 하고 위원 생활 안 해보셨습니까? 불급한 예산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국방 예산, 우리 고성군 예산의 국방 예산은 그건 위임 예산이 고유 사무 위임 예산이 어디 경기성 예산입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해가지고 그걸 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이야기하십시오. 아니 용어 정의라는 것은 아주 정확해야 됩니다. 예산의 어떤 그 경직성 예산이라든지 또는 불급한 예산하고는 이런 정반대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일단 황교안 후보의 주도권 시간이니까 이상근 후보님 조금 자제해 주시고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 남았습니다. 다시 우리 그 이상근 후보님께서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경직성 예산 자금을 갖다가 줄이겠다 하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정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제가 금방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 후보님? 그 19억 예산을 그 군금고의 이유를 조정해가지고 하겠다 그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모자란 부분은 우리 항해들한테 노인들께서 좀 우리 어르신을 쓰시도록 부모님만 쓰시도록 부모님 행복교통 복지 카드 기부금을 받아가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광고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할 방법이 있습니다. 군 예산은 국민들 세금은 한 푼도 쓰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2015년 1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제가 군수되면요 딱 조사해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버스는 공영제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이번 세월호 선박 그 참사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이거 국가나 군에서 이 재난 관리를 안 하면 직접 관리를 안 하면 우리 참 이 해결하기 힘듭니다. 후보님, 우리 국민들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사항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궁금한 걸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정원하고 우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민들께서 경직성 자금을 어떻게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걸 그 부분 이야기하지 만 오늘 경제성 자금을 하나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우리 아니. 아버님께서 이야기를 한 거지. 여기서 이 경제성 자금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 아까운 시간을 토론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일단 않습니까? 뭐 그 정도로 저희 그러면 자꾸 그 답변을 자꾸 끌어들일 것 같아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지난 지방선거까지는 상호토론 시간에 그 한 후보자가 몇몇 후보에게 몇 번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고 하는 방식으로 상호토론을 진행하다가 이번 선거부터는 10분간씩 주도권을 주면 좀 더 기술적으로 많은 것들이 좀 얘기가 되고 나오고 할 기대를 좀 했었는데 조금 상호토론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그 답변하지 못했던 부분은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각 후보자들의 오늘 토론 시간 동안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각 3분간씩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상건 후보자께서 오늘 토론의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참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지도자가 고민을 많이 할수록 국민은 행복해집니다. 저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당선될 그 순간은 기쁠지 모르지만은 더 이상 더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모든 우리 가족이나 가정을 버리고 나는 오직 국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각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우리 그 JCI 고성청년회의소에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청년회 여러분들은 우리 고성의 지성이고 양심입니다. 그리고 힘이고 기둥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고성의 미래입니다. 어떤 학연, 지연, 헬령 같은 그런 어떤 선입견도 없이 누가 진정의 고성을 위한 군수인지 선택을 해주시기를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아울러 고성 군민 여러분들에게 이번 육사 선거는 새누리당과 무소속의 정당과 무소속의 대결이 아니라 우리 고성의 양심과 그리고 반양심, 지성과 반지성, 부패와 반부패의 대결입니다. 이번 고성군의 선거가 우리 고성군의 앞날에 어떠한 변화가 될지 모르는 그런 지금 중차대한 지금 현재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우리 고성군민 여러분 느끼시고 이번 육사 선거는 고성군에 끊임없이 희망을 만들어내는 후보에게 한 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보가 바로 기호 4번 이상건입니다. 진짜 군민 속에 진짜 군수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끊임없는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군수 이상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마지막 순서니까 이제 뭐 격려 차원으로 박수도 이제 같이 좀 치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조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예, 세상은 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옷이 유행이 있다시피 지도자도 유행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면서 고성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내년 정말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자유중국과의 무역협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치가 못합니다. 도의원 9년 했다 해결 못합니다. 저 맹세기 20년을 세계와 경쟁을 싸운 CEO 출신입니다. 저 군수 욕심 없습니다. 목표가 군수가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고성을 만들어야 되는 국민의 기대를 얻고 나왔습니다. 저 믿어주세요. 2번, 3번 할 용기 없습니다. 해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고성에 군수 같은 군수가 나와서 정말 정도로 가는 군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가슴 아픔 가슴을 느끼겠습니다. 여러분, 고성의 장래가 결정이 됩니다. 기호 1번
기호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선택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2년 절대 덮어놓고 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 재산 분명히 찾아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진정한 군수로서 정도를 걷는 정경조가 되겠습니다. 6월 4일 날 분명히 지켜봐 주세요. 누가 6월 4일 날 축사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기대와 응원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하흥열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우리 JCI 코리아 김병찬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관심을 가질 자리에서 저희들 초청 토론을 지켜봐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정말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의 자리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먼저 도비와 국비를 따와야 되고 또 국민들과의 대화를 또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양열 군수께서 조금 비판을 받는 것은 국민들과의 대화가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는 군수는 그래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듣는 그런 군수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한 달이나 또 일주일 동안 그 특정한 시간을 빼서 직접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넓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근대화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우리 고성군은 아직까지 낙후되어 있습니다. 농촌군으로서의 어떤 운군의 어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세수가 약하고 아직 재정자도가 약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한 바탕 하에서 우리의 정책과 모든 것이 나와야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 세대가 14,000명입니다. 그 어르신들 잘 모셔야 됩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 어린이들 교육해야 됩니다. 또 교육해야 됩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필요합니다. 예산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또 대응 투자할 수 있는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세수가 우리 지방세가 있어야 됩니다. 지방세 확충을 해야만이 그걸 가지고 또 도비 달러, 국비 달러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원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기업유치와 연결되고 항공산업과 해양플랜트 산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업이 들어오면 또 우리 지역에 난 농산물 또 그 기업에서 사갈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체육과 이것이 하나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 모읍시다. 힘 모아가지고 우리 고성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새로운 고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하태호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지켜보셨습니까? 저희 후보들로서는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고성이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새로이 일어서야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고성 국민의 변혁의 열망이 얼마나 거센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군수 정말 잘 뽑아야 합니다. 누가 과연 고성호를 잘 이끌어 나갈 능력과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재정 자립도 9.5%에 군 빚이 180억이나 되는 고성군입니다. 절박합니다. 심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고성호가 침몰할지 모르는 위기감이 흐릅니다. 또다시 당 보고 찍고 돈 많다고 찍고 성씨가 같다고 찍어서는 고성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저 기호 6번 하태호 소신과 공약 지키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부정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정도를 걷겠습니다. 중앙에서 사업도 예산도 많이 따오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인맥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친근하고 소통하는 서민 군수가 되어서 서민이 먹고 살기 편하고 약자가 억울한 일이 없는 고성을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교육번 그리하여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군수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정종조 후보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수다운 군수가 한번 되어보고 싶습니다. 저 교육번 무소속 하태호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자 마지막 도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에게 고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꼭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토론회는 그 고성 청년회의소와 하나방송 그리고 고성신문, 고성미래신문 그리고 고성시사신문 끝으로 고성인터넷뉴스 이렇게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방청해 주신 우리 고성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열띤 토론을 해주신 우리 네 분의 후보자와 그리고 비록 토론에 참석은 못하셨지만 정책 연설을 해주신 김인태 후보자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이번 선거에 출마한 군수 후보자 모두에게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은 공약을 해주시라는 부탁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반드시 지킬 수 있는 한 가지는 분명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